안녕하세요. 왜 제가 졸릴까요? 어? 원래 마이크 잡으면 잠이 깨는데 왜 잠이 안 깨지? 어떻게 해야 되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네. 됐어요. 자, 이거 책 가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봅시다. 지금 재산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요건 충족 시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을 해요. 바로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안 되죠. 성립, 확정, 소멸, 언제부터 세금 계산이 가능한가? 그게 성립. 재산세는 날짜 정해놨죠. 6월 1일 과세 기준일. 누가 세금을 확정하느냐? 재산세는 보유 관련 세금이죠.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 이게 배웠던 취득세랑 등록면허세 차이죠. 얘들은 원칙은 신고. 납부 등을 하면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겠죠. 소멸한다. 자, 페이지 66페이지. 66.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자, 동그라미 1번. 과세 기준일은 정해져 있어요. 6월 1일. 납기.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구토. 토지 위에다 구토하시고요. 건물은 무조건 7월 달이에요. 건치. 예외 없어요. 주택은 나온 전체 세액을 단순하게 2분의 1로 나눠요. 한 번은 7월, 한 번은 9월인데 주택분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렇게 내요. 토지분을 내면서 20만 원 이하라는 거를 적어놓고 토지분을 7월 달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아니에요.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이에요. 그리고 7월 달에 부가징수합니다. 9월 달이 아니고 선박항공기 7월 달. 자, 지난주 프린트. 오늘 거 말고. 출제 예상 지문 포. 지금 여러분들 요 자료 계속 암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필수서로는 암기가 안 돼요. 요걸로 암기하는 게 편해. 요거 암기하면 필수 이거 다 해요. 이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자, 62번. 채워야죠.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게 채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법조문이에요. 납기, 동그라미 1번. 토지는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예외 없어요. 무조건 9월 달이에요. 2번. 건축물 7월 달. 7월 16일부터 7월 30일. 3번. 주택은 2분의 1로 나누죠. 근데 세액이 요거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그럼 20만 원도 들어가요? 그럼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여기다 놓으면 여러분들 시야가 불편한가요? 크게 지장 안 받아요? 네. 근데 이렇게 뒤로 쓰는 게 귀찮아서. 불편하면 얘기해요. 시야가 가릴 수 있거든. 자, 64번. 맞아요, 틀려요? 64번. 물건부터 확인할게요. 물건이 뭐예요? 토지.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미끼를 던져놨죠? 그러더라도 7월 달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9월 달이지. 틀리지. 자, 65번. 주택인데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만 원 이하가 아니죠. 무조건 2분으로 나누셔야 돼요. 틀리지 마. 2분으로 나눠야 돼요. 20만 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이니까 2분의 1로 나누시라고. 한 번은 7월, 한 번은 9월. 이해 갔어요? 표정들이 근데 봉 떴어요. 자, 다시 교재. 처음부터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죠. 보통징수. 고지서를 우리한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보냅니다. 그 납세무자가 조세 포탈 우려 등이 있다. 과세관청은 아무 때나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어요. 세액이에요. 2,000원 미만. 이거 말장난칩니다. 그럼 2,000원 미만이니까 미만 앞에 있는 숫자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1,999원부터 징수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 정확히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요거 이하로 바꾸면 틀려요. 미만. 요거 미만자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말장난치니까. 자, 납세제는 당연히 지방세니까 부동산 소재지고, 자, 5번 토지 건축물인데,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작년에 세금 낸 게 100만 원이에요. 동일한 토지 건축물인데 올해 정상조로 세금을 계산했더니 240만 원 나오네. 너무 크죠? 그래서 뭘 비교하냐면 작년에 낸 세금 100만 원에 150%를 곱합니다. 그러면 150만 원 나오죠? 올해 계산한 240만 원이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는데 초과했죠. 초과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한테 얼마로 고지한다? 150. 그럼 요 멘트 기억할게요. 240만 원이 150만 원을 초과했죠. 초과되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 그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되는 금액을 그대로 부과한다 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거 우리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불리한 제도예요?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제 손을 잠깐 볼게요. 우리 재산세가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지 건축물은 세금 내는 금액을 비교를 해요. 여기 세부담 상한인데 지난주에 주택은 세금 내는 금액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과세 표준까지 비교했죠. 이걸 과세 표준 상한에 두 개의 용어가 섞이면 안 돼요.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 주택은 과세 표준 상한. 요거는 사람 이름이라 생각하고 정확히 지금 암기할게요. 자, 10초. 이거 진짜 맛있어. 고마워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난 뭐 이렇게 회비로 산다고. 다음 주에도 부탁해요. 뭐라는 거야? 1년 내내 부탁해요. 자, 동그라미 6번. 납부유예인데 이 납부유예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년 재산세를 내버리면 조금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주택을 나중에 몇 년 뒤에 팔 때까지 재산세를 유보시켜 줍니다. 이거 분할 납부랑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납부유예는요 1세대 1주택제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1주택은 금액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9억 초과되는 주택도 포함돼요. 이게 뭘 하나 비교해야 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세율을 암기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이 낮아졌죠. 거기서 1주택자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하거든. 거기만 그래. 나머지 1주택은 금액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9억 초과되는 주택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금을 나중에 낼게요. 신청을 해요. 그럼 과세관청 우리를 못 믿잖아. 우리 다른 물건으로 담보 제공하셔야 되고. 근데 내가 나중에 주택을 타인에게 팔았어. 그럼 과세관청은 이 돈으로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납부유예 허가를 뭐하고 취소하고 세금을 거둬 드린다는 거. 요거 집중해서 보세요. 요게 2년 전에 첨가를 했던 조문이에요. 전에는 이 9억 초과되는 주택이 포함이란 단서 조항이 없었거든.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9억 이하에 하나는가? 아니요. 9억 초과도 포함이에요. 여기서는. 자, 66번. 처음부터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맞죠? 67번. 고지서를 이거예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을 해야지. 토지, 건물 같이 보내는 거 아니잖아.
구분. 이 구분자 기억하세요. 합산으로 바꾸면 틀려요. 구분. 그리고 날짜는 납기 기신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9분에서 5일 전까지요. 9분. 자, 68번.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오늘도 2시까지 알고 계시죠? 오늘까지만 좀 무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주 30일 날은 없어요. 강의 없어요. 저 놀러 가요. 그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셔야 돼. 저는 놀러 가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보셔야 돼. 뭐 놀러 가지 마요? 나도 가야지. 시험 안 보는데. 자, 69번.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요거 미만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이하로 바꾸면 틀려요. 유일하게 말장난칩니다. 이게 한자로 안을미자예요. 그래서 2,000원은 포함이 안 돼요. 2,000원 부과합니다. 70번. 토지. 그럼 납세지가 주소지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토지 소지지로 가셔야지. 부동산 소지지. 지문 기가 막히다. 벗어날 수가 없다. 자, 71번. 이거 틀리잖아요. 재산세서 주택은 이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이 말은 세부담 상한을 설명한 말이잖아. 이 멘트가 아예 나오면 안 돼. 싹 틀린 지문이야. 그러면 72번은 맞죠? 72번. 이게 세부담 상한 법조문이거든요. 이 72번 우선 채우시고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또 시작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크게. 성격 안 좋은 거 아시죠? 뭘 또 내요.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자, 목소리 우선 풀어봅시다. 자, 꽃기요 해봐요. 꽃기요. 자, 72번 크게 시작.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이게 세부담 상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보겠다, 없는 것으로 보겠다,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게 세부담 상한.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이 단어를 토지, 건축물에서만 써야 돼요. 위에 60, 71번처럼 주택분에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 지금 재산세 강의하고 있어요. 좀 이따 종부세 가면 달라집니다. 좀 비교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죠. 자, 73번. 아까 봤던 거. 자,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납부유예 가능한데 여기서 1주택은 9억 초과되는 주택 포함하죠? 그런데 날짜가 틀렸네. 납부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아니고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신청해. 요거는 장난쳐요. 그러면 관할 관청은 우리가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을 했잖아. 그러면 마지막 날짜,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부유예 허가를 우리한테 뭐 한다? 통지금. 우리는 마지막 날짜 며칠 전까지 허가 여부를 신청을 하고 3일. 그럼 과세관청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마지막 날짜까지 받겠다, 받지 않겠다 통지해 주는 거예요. 옳은 지문. 근데 75번.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했네. 그럼 과세관청은 납부유예 허가를 뭐 한다? 취소. 요거 개정된 거예요. 최근에 3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 두 번 냈고 연속으로. 작년에도 냈고 이거를 종부세에서. 그럼 요건 73번만 틀렸네. 요 5일을 며칠을 바꾸면 돼요? 3일. 그럼 옳은 지문이 돼요. 자, 요거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한번 풀어볼까요? 요 페이지 67페이지 기출문제인데 지난주 내용까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재산세 오른 거 2년 전 문제인데 1번
공장용 건축물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건축물 칸 채웠죠. 건축물은 1000분의 45, 2.5 모두 비례세율이잖아. 건축물은 누진세율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은 주, 종, 별. 근데 지금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이니까 누진세율이 아니고 뭐로 가셔야 돼? 1000분의 5 비례세로 가셔야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세율을. 그러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숫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건축물은 비례세율이잖아, 모두. 누진세란 말을 쓰면 안 되지. 자, 2번 바로 배워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세금 내면 안 되죠. 그럼 수탁자는 6월 1일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 누구 거라는 거, 위탁자라는 거 신고하셔야 된다고. 이건 바로 배울 게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 3번. 주택인데 주택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그러더라도 주택은 토지 건물을 뭐 해야 돼요? 합쳐야 되는데 왜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합니까? 주택은 토지 건물 합치는 것이지. 틀렸네요. 자, 4번. 주택인데 20만 원 이하야. 그러면 한꺼번에 두 가지 징수할 수 있죠? 몇 월 달에? 7월 달. 여기서 9월 달에 해놔. 이렇게 쉽게 내자. 자,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정답은 2번. 바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바로 배워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 풀었던 프린트에 다 있잖아, 지금. 프린트에 없는 게 하나도 없죠. 이것도 나와요, 바로. 2번도. 자, 78번 가볼까요? 78번. 요거 3년 전 문제. 78번. 틀린 거. 1번. 주택 2분의 1은 7월, 9월. 근데 얼마 이하야? 20만 원. 그럼 9월 달이 아니고 몇 월 달? 7월 달. 그럼 봐봐요. 요게 20만 원 이하 9월 달이 틀렸잖아. 그럼 이거를 지금 2023년도에 내고 이거 봐봐요. 1년 뒤에 똑같은 거 또 냈잖아, 지금. 2024년도에 같은 질문을.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 23년도 시험을 봤을 때는 2번부터 읽으면 안 됐다고요. 우리 지금 연습하는 것이니까 2번 보통징수. 맞고 3번 봐봐요. 합산한다, 구분한다. 구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보는데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읽어야 돼요. 나중에는. 처음부터 키워드를 보면 안 되고 한 번 읽어보셔야 되고, 지문을. 자, 4번. 과세 기준일 6월 1일 맞고, 자,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그러면 징수하지 않는다. 뭐 프린트 있는 내용 그대로네. 표정들이 우린 프린트를 받기만 한다. 읽지는 않는다. 후회해요, 진짜. 진짜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강의 듣고 하면. 계속 읽어봐요, 누적적으로. 자, 재산세는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한데,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그럼 질문 드릴까요? 정확히 1,000만 원이면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초과라는 것은 이런 일도 많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방세니까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시에 물납을 할 때는 고양시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고양시청에 물납을 하는 것이고, 파주가 시죠. 파주시에 있는 것으로 고양시에는 물납할 수가 없다는 거. 관할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는 마지막 날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물납을 할게요. 과세관청 신청을 하면 과세관청은 그 날짜로부터 5일 내에 우리한테 물납을 받겠다, 받지 않겠다 통지해주고, 물납도 납부를 한 것이죠. 납부한 것으로 보는데, 과세관청이 봤을 때 우리가 제공한 부동산이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합해. 그럼 물납을 거절한다고. 그럼 우리는 불허가 통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성을 해서 제대로 된 부동산으로 다시 물납을 신청하잖아요. 과세관청은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허가 10일 내에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과세관청은 변경해서 뭐 한다? 허가할 수 있는데, 전에 시험을 이렇게 냈네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무자는 앞으로 현금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OX, X. 다시 물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짜리인지를 평가할 때 항상 몇 월 며칠로? 6월 1일 시점으로 평가한다는 거. 6월 1일 시점. 근데 시험에서는
뭐 물납 제공일 현재, 뭐 12월 31일 현재, 아니에요.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 여기서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말해요. 법조문을 가면. 약간 입법적 오류야. 원래 시가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만큼은 시가로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좀 고쳐야 되는데 빨리. 자, 76번. 76번. 자, 가로 채워볼까요? 작년에 요거 그대로 냈거든요. 물납 물어봤죠? 그럼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우리 물납을 신청합니다. 자, 뭐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관할구역 부동산.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요. 자, 77번. 물납은 마지막 날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과세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5일 내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줘요. 5일. 이 날짜는 뭐 억지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79번. 불허가 통지를 받은 우리는 그 날짜로부터 며칠 내? 10일 내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하면 과세관청은 변경해서 허가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80번 가로 채워볼게요. 어느 시점으로 평가한다? 과세 기준을. 이거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날 들어가면 틀려요. 보유 관련 세금은 얼마짜리냐? 무조건 6월 1일로 평가하는 거예요. 6월 1일로. 다른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재산세는 분할 납부 가능하죠?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되면 일부 세액을 납부 기한이 지나서 3개월 이내 분납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날짜가 7월 31일이다. 그 다음 날부터 3개월이니까 10월 31일까지 가능한데 과세관청에 우리는 분납을 신청하셔야 돼. 언제까지? 마지막 날짜까지. 이게 물납하고 차이점이에요. 물납은 과세관청이 우리가 제공한 부동산을 받겠다, 받지 않겠다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달라는 것이고, 얘는 마지막 날짜까지만 신청하면 다시 고지서를 수정해서 2장으로 발부해 준다는 거.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요 250만 원 곱하기 2를 하시면 돼. 그러면 500 이하냐 500 초과냐? 500 이하라면 요건 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300만 원이면 50만 원, 이게 분납세액. 만약에 500만 원이 초과되면 그 세액 전체 세액을 말합니다. 여기에 최대 50%까지 가능하니까 만약에 600만 원이면 최대 금액은 300. 근데 법정을 보시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잖아. 그럼 최대치를 물어본다면 300만 원이지만 우리는 100만 원만 분납해도 돼요. 그러면 먼저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것은 과세관청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600만 원 중에서 우리는 590만 원을 먼저 내고 과세관청이 나는 10만 원만 분납할게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600만 원 중에서 599만 원을 먼저 낼게요. 만 원만 분납할게요.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그럼 우리는 한 장으로 고지서를 받았잖아. 과세관청은 한 장을 폐기 처분하고 다시 2장으로 수정해서 발부해줘요. 당연한 말이고. 자, 81번 지어볼까요? 자, 분할 납부는 얼마 초과예요? 250만 원 초과. 일부 세액이에요. 전부 아니에요. 일부만 분납돼요. 일부. 전부로 바꾸면 틀려요. 일부예요. 일부. 몇 개월이고요? 3개월. 왜 재산세는 3개월이라 그랬어요? 재산세 세 글자 3개월. 날짜 기억하세요? 6개월로 바꾸면 틀려요. 자, 언제까지 신청한다? 납부기한까지. 그리고 83번 요 구분하는 걸 시험에 자주 내요. 우리 분할납부세액은 얼마 이하라며? 500만 원 이하라며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에 2번 500만 원 초과되면 그 세액의 전체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500만 원 이하를 주면서요 요 2번 멘트를 줘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라고. 아니에요. 기억하고 니는 전혀 다릅니다. 구간 나누세요. 최근에 의외로 많이 내요. 이거를 말장난칩니다.
자, 84번. 여기 이제 응용 문제인데 건축물분을 300만 원으로 가정했네. 그럼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그럼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만 원. 그러면 250은 정상적인 날짜까지 내는 겁니다. 건축물은 7월 달이잖아. 7월 1일부터 7월 16일부터 30일 가지고 3개월이니까 그 다음 날 8월 1일부터 며칠까지 10월 30일 이렇게 응용 지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 자, 85번. 다시 두 장으로 뭐해서 발부해 준다? 수정 고지. 자, 재산세 마지막 파트. 자, 이쪽을 보실래요? 요거 우리가 이미 납세무자 할 때 봤던 거예요. 집중. 최근에 3번 냈어요. 매매가 일어났어요. 그럼 매수한 사람이 등기를 했다. 당연히 을이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원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날짜 며칠 15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신고를 한다면 을이 세금 내겠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 낸다는 거. 똑같은 거.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상속인이 등기했다. 각각. 등기를 안 하면 주된 상속자는 15일 이내에 지분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요게 요거예요. 이거 4년 전에 법을 신설해 놓고요. 최근에 3번 연속 냈거든. 올해 또 나옵니다. 자, 볼게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자, 기억.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등기 안 됐어. 공부상 소유자. 니은 상속인데 등기가 안 됐어. 주된 상속자. 원래는 종중 땅인데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네.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네요. 누가? 수탁자는 언제부터?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 15일 이내 누구 거라는 거. 위탁자. 위탁자가 변동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 요거 말장난 칠 겁니다. 이미 물어봤고. 자, 86번 요거죠. 날짜가 틀렸네.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30일이 아니고 며칠? 15일. 87번은 맞죠.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그럼 개인 공부상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자, 88번은 위탁자를 누구로 바꿔야 돼요? 수탁자. 아까 옳은 지문은 냈잖아요. 기출문제로. 이거 말장난 치면 다 당할걸요? 수탁자가 내는 거야. 자기가 세금 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자기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구 거야? 위탁자. 그러니까 수탁자가 과세관청에 사실은 위탁자 거라는 걸 신고하셔야 된다고. 자, 요게 기출문제예요. 요게 이제 2년 전 문제인데 봐봐요. 얼마나 쉬운가? 몰라. 옳은 거 1,000만 원 관할구역 부동산. 그다음 니은 불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은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과세관청은 변경해서 허가할 수 있다. 맞죠? 디귿. 물납을 허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 뭐로 평가해야 돼? 과세 기준을. 디귿은 틀렸잖아요. 그럼 옳은 것은 뭐예요? 기억하고 니은. 3번. 이렇게 내요. 자, 93번. 틀린 거 작년 문제. 작년 문제. 봐봐요. 1번 물납. 2번 분납. 작년 문제라고. 작년 문제. 이 쉬운 걸 지문으로 낸다니까. 둘 다. 맞죠? 자, 작년 문제. 3번 주택분 재산세는 뭐 가능하다? 납부유예. 이 주택은 무슨 주택이 안 한다? 1세대 1주택. 그게 요거예요. 요 법조문. 이거 법조문 기억하는 거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뭘 제공하셔야 돼? 담보 제공. 근데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 맞죠? 그런데 자, 지난주에 배운 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원칙은 납세무자가 등기에 상관없이 누군데? 위탁자인데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했어. 일정 요건 충족하면 수탁자가 물적납세무지죠. 그때 제가 단어를 기억하라는 게 신탁이니까 어떻게 기억하라느냐면 뭐가 먼저 나가고 신탁. 그 이후에 세금이 도래한다. 요 멘트 기억날까요? 그럼 보시면은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이 아니고 전을 뭐로 바꿔야 돼? 이후로 바꿔야 돼. 이후. 신탁 설정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해야 돼요. 정답은 5번. 다시 배울 겁니다. 종부세에서. 자, 편안하게 앞에 보실게요. 편안하게. 지금까지 봤던 거 몇 개만 볼게요.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죠. 60일. 증여는 증, 말, 3. 말자를 꼭 기억하세요.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요. 상, 말, 유. 말일부터 6개월. 중과대상 등이 아니었다가 중과대상이 되면 날짜 물어본다면 60일. 이미 납부한 세금 빼야 되죠. 뭐를 제외하고 뺀다? 가산세 제외. 이런 날짜 전에 내가 미리 등기를 하면 등기를 한 후 내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그걸 60일하고 등기 날짜 비교해서 결국은 빠른 날이에요.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무신고한 사람. 원칙은 납세지가 부동산이죠. 불분명하면 취자가 붙고 걸쳐 있으면 안분하죠. 부동산 취 안분.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1년 이내 거 합치죠.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했는데 다른 시가 인정액이 생겼네. 그럼 내가 수정 신고하잖아.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나한테 가산세를 때리지 않는다.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야 되죠. 안 하면 가산세율이 10%.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사기 2번 쳤네. 100분의 80. 근데 취득세에서 지목 변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미등기 점유랑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100분의 80은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 역시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신고를 안 했지만 납부를 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인정해 주죠. 그럼 신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은 부동산. 불분명함 여기는 등자가 붙어요. 아까 취득세는 취자. 걸쳐 있으면 각 지자체별 부과할 수 없다. 한 군데로 정합니다. 등자로. 하나의 채권의 담보를 2개 설정해. 처 등으로 가죠. 그러면 원칙은 부동산. 나머지는 무슨 글씨 찾는다? 등자. 지금 배운 거. 토지는 무조건 9월달. 어떤 예외도 없어요. 건축물은 무조건 7월달. 주택은 원래는 2분의 1인데 얼마 이하라면? 20만 원 이하라면 7월달. 5번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하. 납부유예는 누구만 가능하라고요? 1세대 1주택. 그러면 시험에서 토지를 주면서 납부유예 된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대상부터 확인하시라고. 물납 가능하죠? 분납 가능하죠? 분납은 250만 원 곱하기 2, 500. 이하냐? 500 초과. 구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소유권 변동, 등기 안 됐다,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 안 됐다, 주된 상속자. 종중 땅인데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그 개인, 공부상 소유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수탁자. 언제부터?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내? 15일. 10일 아니에요. 4년 전까지는 10일이었어요. 15일로 법을 개정한 겁니다. 10일로 바꾸면 틀려요. 이내 앞에 있는 숫자는 절대 바꾸는 거 아니에요. 며칠? 15일 이내. 종부세. 오늘 배우죠.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인데 선택적 신고 가능하죠. 바로 배우게 될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유예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배워요, 2교시에. 역시나 누구에 한한다. 1세대 1주택자. 그래서 납부유예는 한참 뒤에 세금 내는 것이니까 보유 관련 세금에서만 나와요. 그럼 재산세든 종부세든 물건은 누구에 한정한다. 1세대 1주택자. 그래서 1주택자는 9억 초과되는 거 다 포함한다는 거.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죠. 다만 뭐는 가능하다. 분납.
바로 2교시 배교 될 겁니다. 자, 양도세는 원칙은 예정신고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보증은 3개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대금 청산 이후에 허가를 받았다. 서류 절차는 언제부터? 허가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나머지 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 종부세 들어갈게요. 종부세가 조금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1교시 한 10분 정도 더 하고 2교시 1시간 풀로 해야 돼요. 한 80분 걸린다는데 여기서 한 문제인데 작년부터는 2문제를 냈어. 이상하게 왜 종부세를 많이 내지 나 이해가 안 가? 재산세를 더 내는 게 낫는데 부자들이 많나? 자, 보세요.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인데 평균 한 문제인데 작년에 2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유 관련 세금에서 작년에 한 문제가 늘어나서 그래서 한 문제가 줄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안 돼요. 분납은 가능해요. 그래서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한데 그 재산세 밑에 있는 세금은 물납이 안 돼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8주제 언급하니까. 지금 종부세만 기억합니다. 물납 절대 안 됩니다. 분납만 됩니다. 성립, 확정, 소멸. 취득세는 취득. 등록면허세는요. 등기, 등록. 재산세라 종합부동산세는 같잖아요. 매년 6월 1일. 역시나 보유 관련 세금이니까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 근데 선택적으로 신고 가능하죠. 납부등을 하면 없어질 겁니다. 소멸. 자, 재산세에서 과표가 커질수록 세금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차고 있는 물건의 3개가 있죠. 순서를 바꾸면 주, 종, 별. 주택은 일단 사고봐. 종, 2, 5. 별도로 이사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산세에서 이렇게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는 물건만 지금 배우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내에 주택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내에 종합합산으로 빠지는 토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내에 별도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가 있다. 순서를 바꾸면 주, 종, 별.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있지만. 그러면 토지에서 분리로 빠지는 토지, 건축물은 종부세랑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내가 어떤 토지가 종합이고 별도고 분리인지를 판정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그냥 붕 뜰 겁니다. 그러면 시험 맞출 데가 없어진다는 거. 자, 페이지 70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70페이지. 자,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거 보시죠. 주, 종, 별. 주택은 개인법이 나눌게요. 2주택 이하냐 3주택 이상이냐. 그냥 주택은 재산세 납세무자가 납세무자고요. 이유는 좀 더 알게 됩니다. 종합으로 빠지는 토지는 5억 원이 초과해야 납세무자예요. 그럼 5억 원까지는 고액 자산가가 아닙니다. 별도는 80억 원이 초과해야 돼. 80억까지도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왜 금액 차이가 나냐면은 별도는 사업 목적이잖아. 가능한 한 세금 안 때리겠다고. 그래서 80억대도 세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표준 계산할 때 역시나 공정, 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하는데 주택은 재산세랑 같네요. 60. 토지가 다르네. 지난주에 배웠던 재산세는 토지분이 100분의 70이죠. 종합부동산세는 100분의 100을 곱합니다. 근데 시험 이론 문제니까 곱하셔야 돼.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재산세랑 차이점이에요. 법을 좀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자, 제 손을 볼게요. 재산세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예요.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하, 주택은 과세표준 상하. 다른 용어 쓰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도 세부담 상한을 씁니다. 이게 재산세랑 차이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 그런데 바로 배워요. 법인 중에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재를 받아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죠. 올해 계산한 240만 원이 작년 낸 세금의 150%,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대로 얼마로 보겠다? 240만 원. 만약에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은 150만 원만 걷겠다는 것이죠. 그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는 말이고,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240만 원이니까 오른 세금을 다 낸다는 거. 그러면 지금 요게 답변이 나오면 좋거든요. 사실은 이건 제가 계속 암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이 2주택 이하가 뭐뭐뭐 비례세율로 세금을 때리고 제재를 받는다면 3주택은 뭐뭐뭐로 비례세율로 가잖아요. 요 숫자가 지금 답변이 나오면 좋은데 2주택은요 1000분의 27, 3주택은 1000분의 50. 요게 지금 기억나야 돼요. 1월 달부터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 1월 달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27, 50이 기억이 안 나잖아. 좀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페이스가 가면 7, 8을 지나서도 암기가 안 될 거거든. 그럼 위험해져요. 세법은. 현실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요거예요.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요거. 27, 50. 지금 바로 암기할게요. 27, 50. 지금 암기하시는 거야? 이거 이해 아니야? 2주택은 27, 숫자가 2가 들어가. 3주택은 2자가 안 들어가. 50. 이건 이해가 아니니까. 지금 암기. 다만 공익법인 등은 여기서 제외가 돼요. 공익법인 등은 그냥 개인하고 똑같아. 그러면 세부담 상한 적용되는 거예요. 법인을 나누셔야 돼.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역시나 지난주 프린트. 좀 쉬었다 문제 풀까요? 멍한 것 같아서. 아니면 좀 풀고 쉬었다 할까?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쉬었다 하는 게 나아. 어때요? 세수 한번 하고 들어오세요.